안녕하십니까.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자 정혜심입니다. 생물 문제는 10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4번 문제는 구제역과 구제역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구제역은 구제라는 말은 소의 말굽이라는 뜻입니다. 소의 말굽에 주로 걸리는 질병을 구제역이라 하고, 숙주는 그래서 소, 돼지 또는 염소 등의 식용 가능한 동물입니다. 또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보다 뭐라 해야 되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백신 또는 생석회를 주입하여 생석회 주입 시 물과 반응해서 폭발적인 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역을 발생한 그 소, 돼지, 염소 농장에서 생석회를 처리합니다. 또한 구제역은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이고 가장 단순한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초로 발견한 동물 바이러스이고 아직까지 인수 감염병 사례는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은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사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50% 이상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4번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83번 문제 6이 101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6이 101번 문제는 방향족성이 무엇인가와 방향족성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족성, 아로마티시티와 이것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향족성의 조건과 그 다음에 조건 설명 후 방향족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방향족성의 조건은 첫 번째로 평면 분자입니다. 두 번째로 고리형 분자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 가지에 더불어 마지막에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이고 n은 0을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이러한 방향족성의 조건을 만족한 분자가 아로마티시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자는 공명구조 안정화 에너지인 RS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다른 고립된 다이앤에 비하여 더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101번 유기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문제 83번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83번 문제는 H2O와 CO2의 상곡선을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H2O와 CO2의 곡선을 먼저 그려보고 설명하겠습니다. Y축이 압력이고 X축이 절대 온도인 T를 가진 이 상평형 곡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특히 H2O와 CO2 그림의 특징은 S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H2O는 정말 유일한 물질로서 고체와 액체의 융해곡선 기울기가 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H2O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 대부분은 고체와 액체의 융해곡선 기울기가 양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기압 25도C STP 상태에서 CO2는 삼중점이 1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고체와 기체의 승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H2O는 그와 다르게 융해곡선의 사이에 걸리게 되어 삼중점이 아래가 가게 되어 S와 L 사이의 상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83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 문제 드릴게요. 네. 이게 자소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쪽에 그 개개인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약물 이제
개발하고 싶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적이긴 한데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적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특이적 약물을 만들게 되면 국가가 보험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많은 보험금 이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약의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개인 특이적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보험금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러한 보험금 낭비를 통하여서 더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답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 약을 전부 다 그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말인가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 게놈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한 기업과 영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합쳐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개발 비용이 1,400억 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부가가치는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차후에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경제성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네. 뭐 이게 개인 특이적으로 약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낭비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그거는 사실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얼마 정도 그 돈이 이렇게 이거를 개발할 아까 1,400만 불이라고 하셨는데 네. 1,400억 불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140조가 네. 되는 돈인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미국, 영국이랑 다국적 그 생명공학 기업들과 함께 합작해서 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개인 특이적 약물도 그렇게 합작해서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타학원에는 어떤 학교 지원하셨나요? 이화여자대학교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둘 다 합격하면 어떤 학교로 진학하실 예정인가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모교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교는 제가 여기 대학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여기 조혜연 교수님께서 약물 동력학에서 되게 권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수님께서 특히 개인 맞춤형 약물을 약물 동력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모교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들과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공부들이 좋아서 지원하게 된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수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붙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대가 점수가 더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합격자 점수가? 이때 왜 말했지? 아무래도 입시 기관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려가지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차대학은 연구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원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